안녕하세요. 이투수 현수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활관리 총평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찍으려고 왔어요. 사실 이번에 생활관리가 그렇게 무난한 모의고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았던 것 같고 난이도는 한 중상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막 작년 수능 수준으로 정말 미친 듯이 어려운 건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한 중상 정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고 조금 어려운 정도였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생활관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모의고사였습니다. 사실 비킬러 주제라고 부르는 거, 뭐 분배정이라든지 사형제라든지 이런 게 킬러 주제라면 비킬러 주제, 뭐 엘리아데라든지 뭐 하버마스라든지 아니면 뭐 중도주의, 보수주의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개념 얘기하는 건데, 그럼 비킬러 주제에서는 출제 유형에서의 변화는 사실상 없었던 것 같고, 출제 유형은 사실 생활관리에서 딱히 달라질 건 별로 없거든요. 해봤자 뭐 벤다이어그램형 유형이니 뭐 비판형 유형이니 알고리즘형 유형이니 뭐 그런 식이고, 뭐 소전제 대전제 문제니 뭐 그런 식이고, 소소한 함정 지역 선지들을 열심히 출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좀 많이 보였어요. 뭐 맹자의 무왕산 무왕심에 예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든지, 뭐 그 외에도 막 소소하게 막 뭐 플라톤이라든지 뭐 엘리아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부분들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 시도는 되게 돋보이긴 했는데, 결국은 그게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6평에서는 교육과정을 꽤 많이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보통 킬러 주제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소소한 그런 비킬러 주제랑 관련해서까지 교육과정을 다 벗어나 버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공부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자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출문제들이라든지 혹은 개념과정을 쌤이랑 같이 충실하게 정리해온 친구들, 기출의 메타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고, 개념 완성, 저스티스 개념 완성도 반복해서 복습하고 있고,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비킬러 주제가 크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쌤이 가르쳐준 내용 안에서만 나왔고, 쌤이 하는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잘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은 비킬러 주제들은 굉장히 무난하게 풀었을 것 같다. 문제는 킬러 주제인데, 킬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설이라든지 자연과 인간이라든지 원조 파트라든지 분배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존에 출제하지 않던 내용들을 꽤 많이 냈어. 이건 진짜로 기출 문제 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EBS 올해 나와 있는 수특 같은 데서 딱 나와 있는 내용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판단되는 교과서랑 기출 문제랑 EBS를 벗어나는 출제를 했는데, 원래 평가원이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 이제 6평을 보니까 와씨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평가원이 6평이랑 9평에서는 교육과정 벗어나는 범위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위를 확장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주제랑 관련해 가지고 틀린 문제가 있으신 친구, 예를 들면 뭐 자연과 인간윤리에서 테일러가 말하는 우리가 생태계랑 관련해 가지고 생태계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라는 건 간접적인 의무로서 정당화가 된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사회계약설에서 홉스가 얘기를 하는, 뭐 로크가 얘기를 하는 뭐 자연 상태에서 뭐 어떤 모두의 동의를 받은 공통의 실정법이라는 게 없는 것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전쟁 상태로 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든지, 뭐 원조 파트나 분배정의 같은 데서 나온 뭐 이번에 롤스랑 싱어랑 관련해 가지고 나온 원조에서 굉장히 심화적이고 지엽적인 개념, 예를 들면 롤스가 뭐 경제적 수단에 의한 원조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선지들 기억나시죠? 그런 포인트들은 지금까지 기출 문제도 없었고 수특이나 수완에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범위를 넓혀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못 맞추셨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6평이랑 9평을 통해 가지고 범위를 넓혀주고 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공부를 하면 그만입니다. 쌤이 확실하게 약속할 수 있는 건, 수능에서는 절대로 6평, 9평을 포함해가지고 기출문제랑 수특 수완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생활관리를 가르치면서 그걸 지금까지 꾸준히 목격해왔고, 평가원이라는 집단이 6평이나 9평을 통해서 범위를 넓혀주는 과정을 거치고 그걸 반영해서 수능을 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약속 드릴 수 있는 거는 6평, 9평에서 모르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틀렸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학습 범위라는 걸 확장시키려는 의도가 항상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에서는. 사실 그거랑 별개로 쌤이랑 개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온 친구들이라면은 그걸 통해서 추론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선지들이 대다수긴 했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높은 점수가 나온 친구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DM이 오고 있는 걸 보니까. 어쨌든 좀 틀리셨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걸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쌤이 이번에 또 생활관리 겁나 빡세게 찍었거든요. 진짜 개고생하면서 찍었어요. 지금 또 딴 데까지 와가지고 따로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찍어놓은 내용이 지금 이제 곧 올라가니까, 지금 오늘이 6월 평가원 당일이니까 내일
내일 오전 중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 거 꼭 보시고요. 쌤이 또한 2시간 넘게 찍은 것 같거든. 지금 시간을 정확히 보진 못했지만 막 진짜 목소리가 다 빠개져라 노력을 해가지고 찍었으니까 쌤은 원래 또 생활관리 해설 영상을 제일 오래 찍는 강사로 조금 여러분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찍어놨으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보시면서 쌤이랑 같이 그 제시문부터 시작해서 선지들까지 완벽하게 해석하면서 이해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설 영상 꼭 풀로 다 봐주시길 바라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등급 커트라인을 보니까 한 44점 이 정도로 나오고 있던데 이게 생활관리에서 그렇게 흔한 커트라인은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확실히 어려웠던 건 맞고 향후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당장의 시험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쌤 해설 영상 꼭 보시고 분석해가지고 궁금한 것들은 Q&A로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쌤이랑 함께 나머지 6개월 기간 열심히 9평까지도 진행되고 나면 또 틀릴 거야. 9평에서도 틀릴 수도 있지. 틀리고 나면은 그 범위 안에 있는 내용들이 수능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쌤이랑 같이 열심히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이후에 진행되는 쌤 킬러 커리큘럼이라는 그 뒤쪽에 이제 힐러 주제랑 EBS 위주로 이제 분석하는 그런 커리큘럼, 그 커리큘럼에서 같이 한번 대비를 좀 추가로 더 해가지고 9월 평가 때 만점 딱 받고 수능 때도 만점 딱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5개월 기간 열심히 알차게 한번 채워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쌤은 조만간 또 본 커리큘럼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게 될 테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기로 하죠. 6평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쌤은 이투스 현수쌤이었습니다.